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곡 지편 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중교통 이용률은 9.4%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자가용 이용률은 7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대중교통 혁신 정책 추진에 나섰으며 이달 초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9월 10일 대중교통 정액권인 이응패스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제안하는 이응패스의 도입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할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님과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긴 배차 간격과 정류소까지의 먼 거리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 지역 내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RT 차량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고 광역 노선 신설, 그리고 수요 응답형 버스 운행 확대, 여기에 어울링 자전거 대수와 대여소를 늘리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 탓에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법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해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버스 노선 신설과 개편 그리고 배차 간격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다행히도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고 기본계획도 수립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의 개선안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될 예정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9월 10일부터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응패스 도입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M버스 도입을 대전하고 세정하고 M버스 도입도 9월 10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택시 문제, 택시가 대중교통이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또 택시 문제, 어울림 문제, 그리고 수용답형 버스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4달 또는 이후에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개선안이 세종시 교통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그 효과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개선 효과를 추산은 해봤습니다만 아직 이게 처음 해보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항을 추이를 좀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인터뷰 중에 보면 이응패스 도입이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소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표명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표명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인프라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이 좀 선행이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인프라 개선이 예를 들어서 노선 문제를 우리가 12개 노선을 새로 바꿨죠. 네. 그리고 인프라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버스 수를 증차시키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197대까지 증차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약 3,300대 정도, 3,600대까지 우리가 올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릴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통 신호 체계라든가 라는 것도 인프라라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인프라 개선이 사실 너무 많은 영역이 인프라 개선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노선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추가적인 금액들이 더 들어갈 거고 증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이응패스가 좀 시행되는 게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K패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통요금은 저렴한 편이긴 한데요. 경기 침체기에 있는 요즘 통근, 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담을 덜고 교통난 해소와 탄소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올해부터 K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알뜰 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환급해주는 구조로 전국 지하철, 버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비 12 매칭 사업으로 매년 시 예산 약 4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패스를 이용하면 조건에 따라 이용요금의 최소 20%에서 53%까지 할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오늘 충청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가 도입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네. 청주, 대전, 세종, 공주 간 환승 요금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가 7억 8천만 원씩 부담해 운영 정보, 관리 운영, 요금 정산, 버스 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통합 환승 요금 체계 시행으로 세종에서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는 시민분들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면 물론 교통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좀 되는데요. 여기에 K패스까지 가입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버스 노선 신설 및 개편에 따른 개선 효과와 K패스와 충청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 도입 효과를 일정 기간 검토한 후에 이응패스를 도입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응패스가 먼저 도입을 한 걸로 검토가 돼 있었고요. 저는 K패스를 도입하고 이응패스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K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이응패스 도입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아서 오히려 대중교통 우리가 활성화 계획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그 시장님 답변에 조금 보완을 좀 해드려 보자면 사실은 시장님 공약 사업에 이제 교통 완전 무료화가 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조금 변형이 되면서 시민분들에게 이응패스라는 이제 정책을 도입을 하신 건데 사실 K패스도 그 전부터 얘기는 사실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도 좀 시급하지 않냐, K패스를 좀 지켜보고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K패스며 이제 충청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는 저는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요 부분까지 사실 있다 보면 이응패스에 대한 예산이 좀 시기적절하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패스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 적립률은 일반인들은 20%, 그리고 청년 만 19세에서 34세는 30% 적립이 되고 저소득,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53%까지 적립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는 성인 1개월 이용을 하게 되면 1,500원이라는 가정하에 뭐 40회 정도 타면 6만 원인데요. 12,000원 정도는 적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라 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반영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긴 배차 간격과 정류소까지 먼 거리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을 좀 선호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라고 인식될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이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하셔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K패스와 함께 이응패스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세종시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건 교통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교통 문제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말하자면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자가용을 가능한 한 활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도 편리하게 출퇴근을 하시거나 교통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을 일은 없다. 그런데 그런 설계 과정에서 이응패스를 저희들이 창안을 했고 거기에 K패스까지 도입해서 도와준다면 교통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해도 옳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고마운 조언의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네, 이 서두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응패스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장님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사장님 지금 시장님 이제 이응패스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응패스?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죠. 네, 지금 24년 2회 추경으로 이제 14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24년 본예산 심의와 올해 1차 추경에서 해당 예산은 관련 조례 사실 미개정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으며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되어 차후 관련 절차 이행 후 재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응패스 예산이 승인 이전인데요. 그리고 유보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용도가 확정된 예산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세종시는 이응패스 9월 시행, 청신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19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다며 마치 유보금이 당연히 이응패스 예산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관련 자료 보시면 좀 나오는데요. 시장님,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이응패스 예산 14억 5천만 원에 대한 의회 심의 의결 이전에 예산 확보를 확신하시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와 사전 접수를 진행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집행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이 되는 9월 10일 이후라고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응패스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한두 달 된 게 아니고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쭉 추진해 왔던 그 혁신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예산 성립 전 사업이라 하더라도 홍보와 안내는 충실히 하고 그리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말씀 주신 건 일부는 저도 동의는 하는 바이나 이게 절차상에 큰 사실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저희 제가 상임위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 통과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가로막았던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절차상 좀 더 조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된 상황은 뭐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시장님, 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법을 좀 한 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심의 및 확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된 예산을 활용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예산 확보 이전에 이응패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의 사업 승인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뭐 무리하다는 표현이 아마 시장님한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해합니다. 네,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2,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또 시민들께서도 기대가 많으시고 지금 이응패스의 신청 건수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생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사실 3만 명 정도, 3만 명 가까이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인원이거든요. 2만 원 이상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하시는 부분들 시민들은 3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며칠 전 확인한 바로는 한 2만 3천 명 정도 이제 신청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근데 단순히 40만 인구에 2만 3천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많은 부분이 관심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수치상으로 좀 저는 낮다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준비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려 보면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보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회와 시가 해당 사업을 공론화해 논의할 만한 간담회나 토론회라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좀 들고 대신 상임위 안에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는 계속 이루어진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대신 시장님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응패스 사업이 예산 승인 전에 추진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타격을 줄 만큼 긴급한 사안으로 생각이 좀 드십니까? 긴급하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응패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카드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 회사하고 제휴를 해야 되고 또 조건을 맞춰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협의를 드렸는지 보고를 해드렸는지라는 것은 좀 미흡했다면 제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만 어쨌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긴 기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 성립 시기부터 좀 추진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급성이라고 그런다면 글쎄요. 저는 애초에는 25년부터 버스 무료화를 제가 막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걸 좀 앞당겨서 한 것은 이응 패스가 K패스가 같이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인데 시급성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다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절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회 의결이 없었던 부분. 네. 그리고 미생인 시에는 사실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미 이응 패스를 발급받은 시민들 한 2만 6천 명 정도에 대한 사실은 기만하는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기만이라면 좀 그러시고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응 패스를 도입하는 것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예산 성립한 뒤에부터 시작하자면 이게 또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뭐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원만하게 우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사업 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의결 이전에 시가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는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특히 재정난으로 긴축재정 기조에 있는 현 시점에 매년 약 60억 원 정도 들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뒤에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좀 나눌 예정이니까 이따 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이 7월 23일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이후 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빡빡합니다. 네. 7월 말부터 8월 현재까지 홍보를 동반한 도입 준비에 굉장히 분주하죠. 네. 시행이 5급 인사 발령 5급 이상 인사 발령이 7월 30일에 있었습니다. 네. 이응 패스 업무가 속한 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버스정책팀장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교통국을 일부러 여기 전담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저는 좀 판단이 되는데 물론 베테랑 같은 우리 또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셔서 업무 파악에 미흡한 점이 조금 있지만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과제를 좀 소화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7월 30일자로 인사 발령이 됐는데 8월 1일자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좀 드는데 더욱이 업무 담당자는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아까부터 지속적인 내용인데 사업 초반 안정적인 운영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도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의 밤샘 작업을 할 정도로 휴일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미안하게도 생각하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응 패스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장기간 추진해 되어 왔던 일이고 또 우리가 9월부터 추진한다라는 그 시민에 대한 예고에 따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것에 대해 조금 차질이 있었던 치더라도 그거는 저희들이 온 이응 패스에 대해서 사실 팀 몇 명이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주무팀이고요. 우리 읍면동을 비롯한 직원들도 전부 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 우리 실국장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몇만 이걸 다 전담을 하고 있다. 전담팀은 있지만 부족한 인력에 따라서 우리 온 직원들이 같이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사실 인력적인 문제도 문제인데요. 이응 패스가 아직은 완벽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좀 보입니다. 실수도 많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응 패스로 세종시 인근의 대전과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도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종 시민에 한해 가능하고요. 그런데 세종을 제외한 대전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도 할인 혜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장님, 이 같은 편익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전에 검토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전에 이미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에 저 동의합니다. 다만 얼마나 그런 악용될 것이 나타날는지, 그리고 그렇게 악용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원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료 이용 패스를 받은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써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일일이 다 적발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용 패스를 쓴 버스의 노선 구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추적이 됩니다. 그럴 적에 본인인지 아닌지 또는 외지 사람인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답답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인데 사실 시장님께서 저번 주에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라고 답변을 하신 부분을 좀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정책이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사실 좀 무책임해 보인다고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저는. 무책임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용 패스를 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 시민한테 양도를 한다. 그것은 제가 무책임한 건지 그분들이 무책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일일이 그거를 개별적인 개인의 사항을 다 적발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완벽한 정책으로, 완벽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시급하게 좀 시행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들도 되게 많아 보이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적극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K패스나 그리고 충청권 환승 통합 체계 같은 경우에 좀 이용을 해보고 어느 정도 자료화가 됐을 때 좀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을 주요 현안으로 좀 삼아 주시고요. 그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혁신 정책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하시면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좋은 지적 바랍니다. 감사하고 네. 100%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남궁호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국장 남궁호입니다. 네,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시장님께서는 총론적인 부분을 좀 답변을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네. 국장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이용패스 도입에 따른 시부담 운송 수입은 약 60억 원, 그리고 운수사 재정보조금은 약 600억 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매년 약 660억 원을 버스 노선 운영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 60억 원이라는 비용 추계도 신뢰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용패스 비용 추계를 위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통계 자료는 아마 23년도에 우리 시가 지출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로 660억 정도의 운영 비용이 있었고, 그중에 운송 수입이 200억 원. 그러니까 각종의 민간 업체와 우리 시 업체가 200억 원을 했고, 실질적인 그 차이만큼인 460억 정도를 재정지정 보전금으로 준 바가 있습니다. 이응패스를 사용하게 되면 각 회사에서 운송 수입은 저희가 사용하는 액수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조정 보존금은 줄어들 것이다 좀 현재 예측하고 있고요. 이건 시행한 후에 그 예측 지출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5분 발언했었을 때 그 무분별한 연구 용역을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5분 발언이 있는데, 대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6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예. 제가 알기로는 연구 용역이나 전문가 자문도 좀 부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 차원의 정책 결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금액 대별 이용 패스 유입 비율을 임의로 좀 정했고,
약 3만 7천 명의 가입자들이 월 평균 3만 원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또한 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금액 1만 2천 원이라는 이유로 구매 금액을 2만 원으로 책정한 거고요. 국장님,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이 시점입니다. 진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신뢰할 만한 전문적인 분석 없이 이러한 허술한 추계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용역을 수행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면 저희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통계, 세종시 시민 한 15만 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을 했고 그중에 3만 원 이상의 소비자가 2만 원 이상의 시민이 2만 7천 명 정도 있다는 것은 팩트였기 때문에요. 그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 시민의 4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4만 명 정도가, 정확하게는 38,600명이지만 4만 명 정도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저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책정한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이런 정책 결정에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39만 시민에서 결과적으로 한 4만 명의 이용하는 4만 명의 시민을 위한 나머지 35만 명, 이거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 내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사업 홍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직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온 오프라인 집중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국장님, 이응패스 홍보비 없지 않습니까? 네. 홍보비 자체는 저희가 없지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준 통역교통 플랫폼 구축 예산이 있었습니다. 구축 예산에 저희가 제안서에 이 홍보까지 저희 포함을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 책정 협상위에서 채택된 그 운영사에서 그것까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이응패스 기본적인 홍보까지는 그 구축 비용에서 부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읍면동 사실 사무관리비랑 물품관리비로 사용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읍면동의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홍보물을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직접 수행하려고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이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읍면동 직원한테 위탁을 했고 그 부분에서 발생했던 그 우편료가 많게는 200만 원, 적게는 전혀 부담하지 않은 시에서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로 한 1,100만 원 정도 읍면동에서 부담한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힘을 모아서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요청했을 때는 사실 홍보비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얼마의 영역을 갖고 갔는지. 네. 사무관리비나 이제 공공 운영비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예. 충분히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대신 읍면동에서도 충분히 그 예산에 대해서 다른 데 지출을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런 홍보 비용으로 1,100만 원 쓴 거에 대한 부분은 좀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8월 8일 읍면동 주민센터가 사전 접수 업무 지연으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시행하는 100억 가까이 되는 규모의 신규 사업인데 원활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좀 구상해보고 그 대응 마련도 철저하게 사실 마련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점 인정하십니까? 사전에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카드사인 신한카드의 도움도 받고 우리 시청 직원의 직접 파견을 통해서 업무도 일부 보전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초반에 8월 8일과 8월 9일에 10,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점, 이 부분은 저희가 과오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읍면동 직원, 그 다음에는 한 라인도 구축을 해서 필요한 걸 서로 공유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잦아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카드 발급 이후에 웹에 등록해야지만이 이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웹 등록할 때는 저희 직원 25명을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예상을 좀 못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앞뒤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네. 시민들의 이행 패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반증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시민들의 관심만큼 더 크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뭐 답변이 똑같긴 한데요. 아까 말한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주셨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인원을 따지고 보면 평소에 버스를 타시던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게 모든 시민분들이 홍보가 돼서 와 나도 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결론은 지속적으로 타시던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 요청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교통과에서 각 읍면동의 공문을 통해 요청한 내용은요. 포스터 부착, 그리고 리플릿 비치,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에게 우편물 발송, 그리고 카드 발급을 위한 장소 제공이었습니다. 이에 적극 협조한 주민센터도 있었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그런 홍보가 되도록 교통과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홍보 현황도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서 이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구했고요. 아마 이 통장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덕분에 아마 같은 말이지만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예측한 것, 그러니까 1차에 4만 명 정도의 시민이 카드 발급을 해주실 거라 예상을 하고 한 달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한 400명 이 정도 예측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측이 좀 빗나간 거, 이거에서는 뭐 어떻게 달리 말씀드릴 건 없지만 똑같은 말 반복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았고 저희 저희 직원들과 읍면동 직원의 다냈던 힘으로 잘 이겨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럼 대면 접수도 하고 계시나요? 네. 카드사에서 직접 나와서 신청서를 받고 있나요? 네, 원래 8월 23일까지가 당초 예정 기간이었고요. 아직도 대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청과 조치원 읍에 별도의 또 대면 창구를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시면 누리집에 공지된 찾아가는 카드 발급 서비스 계획에 보면요. 대면 신청, 그리고 어플 신청, 전화 신청으로 기재되어 있죠. 네. 네. 근데 대면 신청이라 함은 사실 신분 확인과 서류 작성 등을 통해 그 자리에서 신청 가능한 것이 맞죠? 네. 네. 폭염 속에 주민센터까지 찾아온 어르신들하고 취약계층 분들은 1시간 이상 대기하면서 카드 신청, QR코드와 전화번호만 안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까다로운 발급 절차와 오랜 대기로 접수가 어려웠던 어르신들은 헛걸음하시고 돌아가셨고 그에 대한 불만은 온전히 읍면동 직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단 이틀만 계획됐던 카드 신청 대면 서비스를 8월 23일까지 연장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드사 직원이 격일로 반나절씩 방문해 여전히 전화번호 안내만 하고 있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체크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첫날에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폰이 투지폰이거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에 약하셨기 때문에 대면 카드 신청만 하면 바로 카드를 쓸 수 있게끔 현장에서 조치를 했고요. 그런 것을 더 적극 홍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응패스 발급 이후에 월 2만 원 미만 사용하면 남은 잔액이 환급되거나 다음 달에 재사용 없죠? 사용할 수 없죠? 환불 규정도 당연히 마련을 했습니다.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단계고요. 일단 2만 원짜리 정액권을 구입하시는 거라서 2만 원짜리 정액권이 본인이 사용보다 넘으면 당연히 KPS라든지 저희 이응패스의 CE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만 원보다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희 정액권을 반납할 수 있는 기능이 웹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홍보 못한 측면은 지금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홍보를 못했는데요. 이 당연하게 환불 규정이 있고 환불 규정에 따라서 2만 원보다 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하고 본인이 사용하신 것만큼만 청구해서 내시면 됩니다. 처음이랑 사업이 또 변경이 되네요. 그죠? 변경된 건 아니고요. 환불 규정이 있었는데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완전 최종 합의를 이뤄내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 홍보하는 시점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초반에 홍보하지 못한 점 이번에 대한 부분이 있지 환불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도 홍보를 안 해주셨는데요.
환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었었는데 네. 환불은 안 된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저희 공무원분들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조치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전 체험당 운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패스 시행일인 9월 10일까지 15일 남았나요? 지금? 네, 2주 네. 남았습니다.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시민 100명을 선정해 사전 체험단을 운영합니다. 네. 저는 체험단 운영 기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 9일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이응패스가 출시되기 전에 사전 홍보 차원에서 체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00명의 시민 체험단을 선정을 했고요. 이 체험단이 신청한 것을 본인의 SNS에 올리신다면 그걸 다시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시 홍보지에 올릴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취지로 사전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전 체험단은 말 그대로 사전에 운영을 할 것이고 이응패스가 구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또 체험단도 더불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은 7월에 기후동행 카드 도입에 앞서서 한 5개월 정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그 개선책을 마련해 보다 탄탄한 운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국장님, 9일간 체험당 운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발굴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생각하시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한 9개월 연속 진행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전 체험단은 사전 홍보, 시민들한테 알리는 기능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 아마 충분히 수행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접속 장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만 알려주신다면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된 이후에도 이분들을 더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검증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사업을 조금 시범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드렸었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시행한 사업이지 않나라는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료 이용 지원 대상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응패스가 도입되면 13세에서 18세 청소년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기존 교통카드를 태깅해 사용 가능한 것처럼 무료 대상자분들도 기존 카드를 활용해 이응패스 혜택을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까? 향후에 우리가 신한카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에 지금 역시 이것도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지원 차원에서 이건 태그를 해주셔야지만이 정확한 보조금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청소년들은 기존 교통카드를 해지해야 발급이 가능하고요.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타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단순 보여주기식 이응패스 가입자 수 늘리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은 법적으로 이응패스 그러니까 교통카드가 네. 하나밖에 허용이 안 된다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도 더불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도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네. 거동이 불편해 누리코를 주로 이용하는 2,000명은 제외됐습니다. 예. 이러한 차별적 지원에 대해 담당 부서는 국장님이시겠죠.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좀 주셨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구축 사업에 처음에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제안 내용에 안타깝게도 누리콜이 빠진 상태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최초 프로그램에는 없습니다. 근데 협상을 했고요. 누리콜도 당연히 장애인이나 표현되기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당연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또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사업적인 시간을 좀 여유롭게 좀 시간을 잡고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좀 시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리콜은 특별 운송 수단이라고 네, 해서 네, 저희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단점은 빨리 삭히고 장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에 사실 이동 권리를 더 찾으시는 분들은 장애인 분들이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도 또 사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은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걸 좀 검토한 다음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K패스를 비롯한 더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높은 비율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대중교통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패스도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네. 구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이용패스 도입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용패스의 허술함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9월 10일 이용패스 도입을 공포하셨더라도 시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현안에 대해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 전략 수도로 가는 현 시점에서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용패스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효과가 검토되기 이전이고,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K패스를 도입했으며 충청권 무료 환승 체계가 갖춰진 이 시점에서 이용패스까지 도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재정 측면에서도 정원 박람회 개최,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비용과 공공건축물 건립 시 지방비 50% 부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행정 절차를 준수하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린 현안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세종시가 미래전략 수도로 우뚝 서고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